지금 이 흰남노와 관련해서 사라, 매미같이 우리나라에게 큰 피해를 준 태풍들과 많은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태풍의 공통점은 가을 태풍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에 센 태풍이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풍은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머금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상황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막강한 태풍의 세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기상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 자료인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태풍이 발생하는 그 횟수를 살펴보면 8월에는 5.6개, 9월에는 5.1개, 10월에는 3.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해서 이 중에서 8월 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좀 뜨겁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8월 태풍의 개수보다는 9월과 10월에 더 많은 태풍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태풍들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 안에서 한반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을 형성하기에 딱 가을 태풍이 좋은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막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6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은 초강력 태풍 발생할 가능성도 좀 적기는 하지만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보다는 뭐 필리핀이나 중국 쪽으로 향하지만 가을 태풍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길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을 태풍의 빈도도 이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올 가을에 또다시 뭐 초강력 태풍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질문일 거고 예보관들도 이런 질문이 가장 곤란할 겁니다. 태풍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고수원 해역에 조그만한 그 소용돌이라도 굉장히 면밀하게 예보관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소용돌이들이 중심기압 중심에서의 부는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면 태풍이 됩니다. 올해 11번째 태풍이라고 하면은 한 해에 보통 한 25개 정도 태풍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11번째 태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년 이맘때 정도에 부산이요? 발생하는 태풍 정도를 발생을 한다면 14개 정도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풍을 계기로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 더 막강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교훈 삼아서 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부산에 계시는 시민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직접 느낀 태풍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쪽을 지날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 부산의 배국희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키입니다.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아주 센 바람은 지나간 것 같고요. 비도 그쳤고 바람이 조금 불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밤사이에 좀 가장 태풍이 세게 불었다, 영향이 느껴진다 했던 시간은 한 몇 시 정도였나요? 예, 그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제일 바람이 세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바람 소리에 잠이 깰 정도로 굉장히 그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무시고 계시다가 바람 소리에 일어나셨겠네요. 네, 4시 반에 바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어떻게 좀 태풍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대비도 좀 하셨나요? 네, 뭐 그 아파트라서 창문이라든지 루프 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닫았고요. 뭐 아파트 주민들은 뭐 나름대로 그 자전거라든지 적침을 잘 치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정확히 어느 쪽인가요? 또 마린시티입니다. 그러면은 해안가 바로 앞이잖아요. 이게 파도가 네네. 많이 쳐가지고 도로를 덮치기도 했을 텐데 네. 어떻던가요? 해운대 앞쪽은요? 예, 요게 지금 그 마린시티 그 영하의 거리에는 파도가 간간히 넘어오고 파도가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세게 치고 있거든요. 네. 그 비하고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는데 파도는 아직까지 조금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린시티 해변의 거리에 파도가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그곳에 거주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은 한 6년 전에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그곳이잖아요. 네네. 당시 상황이랑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는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그때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좀 덜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때보다 거리에 부러진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간판이라든지 쓰레기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 영하의 거리에 테트라포트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파도가 좀 덜 넘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네. 아무래도 그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흰남노가 이번에 뭐 그 닥치면서 그 지역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대피는 하신 상황인가요? 저희 그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대부분 계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주변의 상인들께서 이렇게 그 월파에 대비해서 그 모래 주머니를 쌓거나 또는 그 유리창 파손을 위해서 합판을 내거나 하면서 좀 일부 그 대비하면서 일부 대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태풍이 지금 동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도 높게 일고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안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연결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48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출근길에 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현재 출근길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새벽까지 통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가 현재 통행이 일부 재개된 곳도 있지만 아직 양방향 통행이 자제되는 곳도 아직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쪽은 통행이 현재 재개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제 0시 35분부터 한강대교 부근 한강 수위가 통제 기준을 넘어서면서부터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IC 부분은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이제 잠수교 역시 통제가 된 상황이고 이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도 현재 통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조치를 하면서 통행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서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근길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